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리인벤트 2020 데일리 리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그 리인벤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네, 저도 리인벤트 진짜 가고 싶다. 네, 그리고 거기 뭐 키노트장이나 이런 데 진짜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래도 이제 3주간이나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세션도 많이 들으시고 또 제가 하고 있는 그 웨이 리캡 이제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리캡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트너 기조 연설이 그 새벽에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 9시에 또 라이브가 됐고요. 그래서 파트너 기조 연설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하고 그리고 지난 이제 리인벤트 기조 연설, NDJC 기조 연설에서 출시한 컴퓨팅 관련한 부분을 좀 딥다이브하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굉장히 순서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세션 할 때마다 계속 그 잔소리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이 리인벤트라는 행사 자체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학습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션들을 이제 찾아봐 주시고 또 이제 한국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어 세션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히로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션들을 고를 때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한국 히로 분들한테 좀 요청을 좀 했다고. 그래서 그 한국 히로분 두 분이 우선은 이제 그 세션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벌리스하고 컨테이너 히로이신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셨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머신러닝 관련 세션들도 계속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세션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머신러닝 히로 분들도 또 이제 세션 추천해 주시면 제가 계속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QR 코드 찍으셔가지고 블로그 글 보시면 어떤 세션을 어떤 목적으로 추천하셨는지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도 이제 출시된 서비스들 한국어로 번역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저희 블로그 팀에서 리뷰를 하고 이제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주말에 한번 이제 정독해서 읽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파트너 기조 연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 기조 연설은 이제 AWS의 고객분들을 도와드리는 파트너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파트너분들을 위한 그런 따로 행사가 있습니다. 파트너 행사가 따로 있었는데 그 GPS라고 이제 글로벌 파트너 서밋이라는 게 이제 원래 리인벤트 안에 있는데 그 행사에 사실상에 이제 그 스타팅하는 출발하는 그런 기조 연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 연설은 좀 한국 분들한테 좀 특별한 게 그 기조 연설 하시는 분이 저희 예전에 AWS 코리아 대표를 하셨던 염동훈 대표님께서 지금 파트너 전체를 맡고 계셔가지고 이번에 기조 연설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조 연설에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염 대표님을 잘 아는데 염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파트너 서밋 파트너 키노트 앞에도 NDJC가 사실 키노트 할 때 앞에 한 30-40분씩 이제 좀 길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조금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의 제목이 리인벤트인데 왜 우리가 리인벤트를 해야 되냐, 왜 어떤 걸 계속 발명을 하고 또 발명을 하고 이런 걸 계속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앤디 제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투샷이 나오는데 그 염동훈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앤디 제시랑 같이 오늘 파이트사이드 챗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기 전에 이제 염 대표님이 앤디 제시의 이 얘기 8가지 얘기를 이제 앞에 좀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리인벤트를 해야 되냐, 그 리인벤트를 하고 재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것이 뭐냐, 이 현재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의 경영을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회사의 또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창조, 이 발명을 하고 재발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의지를 가지고 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계속 안주하지 말고 뭔가를 또 바꾸고 또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걸 봐야 또 직원들도 잘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기에 대개 보면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이렇게 거슬려고 하거든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중력을 거슬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력을 거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중력을 거슬리지 말고 변화에 빠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 간에 실제 고객의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발명이나 재발명을 통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또 이제 5번째로 속도라는 거를 이제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 속도라는 걸 어떤 데는 속도를 좀 줄이고 어떤 데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만약에 그 속도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뭐 복잡성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속도를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잡성, 6번째 그 얘기하는 그 복잡성, 이런 문제들을 복잡한 걸 만들지 말고 단순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제 좀 더 다양한 도구들, 특히 이제 AWS가 굉장히 넓고도 깊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IT에 웬만한 건 다 AWS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속도도 만족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이 조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탑다운, 그러니까 하향식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 한국 분들 다 싫어해요. 왜냐? 탑다운 하는 거 진짜 싫죠. 위에서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싫은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뭔가 새로 발명을 하고 하는 이 7가지의 모든 부분은 탑다운으로 해야 성능 모두 같이 해야만이 효과가 나고 진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고객들한테 받았던 피드백이고 고객들의 경험에서 저희가 얻은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WS 파트너를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파트너 네트워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파트너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객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 그리고 AWS와 같이 일하시는 사실은 동업자들이시고, 현재 한 35,000개 이상의 파트너사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 파트너는 크게 2가지 부류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한 파트너는 이제 컨설팅 파트너라는 파트너가 있고, 또 한 파트너는 이제 기술 파트너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가서 실제 고객의 사례를 만들고 그런 경험을 이제 얻으신 분들이고, 처음부터 이제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등급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먼저 처음에 등록을 하시면 실렉트 단계, 그다음에 어드밴스 단계, 프리미어 단계, 이렇게 이제 그 회사의 그 클라우드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과 그리고 고객 경험, 고객 사례들의 어떤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등급을 나눠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컨설팅 파트너는 되게 이제 시스템 통합 회사들, 컨설팅 회사들, 그리고 이제 매니지 서비스 하는 회사들, 이런 분들, 리셀러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테크놀로지 파트너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요즘에 인디펜던트 소프트웨어 밴드라고 이제 과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들어서 파셨던 분들, ISV,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다 SaaS로 넘어왔는데 SaaS 벤더들, 그리고 AWS에 저희가 하드웨어를 공급해주는 하드웨어 파트너들, 그리고 네트워크 캐리어들,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테크놀로지 파트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요 파트너들만 제가 로고를 여기 올려드렸는데 몇백 개 이상의 파트너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장 높은 단계의 파트너가 프리미어 파트너인데, 한국에도 이제 3개의 프리미어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핀 글로벌, GS 네오텍, 메가존 클라우드.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파트너들 몇 안 되는 프리미어 파트너 안에 한국도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인 위치까지 와 계십니다. 저희랑 같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고객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너가 이제 성공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프로그램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 등록된 단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 더 시장에서 어떻게 또 성장을 하고 또 다른 고객들한테 비즈니스를 도와드리고 서비스 클라우드 이전을 도와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각 단계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까지 클라우드 시장에 나갈 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서비스 딜리버리 프로그램이랑 이제 컴펜텐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옛날에는 하드웨어를 갖다가 팔고 끝,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팔고 끝, 이게 아니라 지금은 이 클라우드를 파트너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서비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산업의 어떤 그 고객들의 성향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다 파트너들이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 성공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AWS 파트너 프로그램 안에는 이런 그 서비스 딜리버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서 AWS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들,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들에 대한 특히 이제 뭐 관리나 운영에 대한 서비스들이 많고요. DB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좀 특화된 특징을 갖고 뭔가 능력을 갖고 있는 파트너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컴피텐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더스트리 특정 영역, 뭐 정부나 교육, 헬스케어, 뭐 금융, 디지털 이런 쪽에 맞춰서 해주는 프로그램, 또는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뭐 오라클이나 SAP나 윈도우즈 워크로드에 따른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솔루션에 따라서 IoT나 스토리지나 모바일이나 뭐 머신러닝, 백업, 뭐 아케이빙, 뭐 이런 어떤 각 영역에 맞춰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컴피텐시 파트너에서 이번에 이제 조금 재밌었던 거라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이 메인프레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컴피텐시가 새로 내년에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클라우드로 오는 거는 이제 좀 쉽게 운영을 하고, 또 유닉스에서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로 가는 거는 사실 한 단계 더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메인프레임을 바로 이제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좀 그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케이스들에 따라서 이 파트너사들도 좀 더 능력을 키워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하는 전문적인 파트너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목표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컴피텐시 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트래블 앤 호스피탈리티. 이게 뭐냐면은 여행, 그다음에 뭐 숙박 이런 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행 숙박 업체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 회사의 어떤 전망을 또는 그 산업의 전망을 지금 만들 정도로 어려운데, 근데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이 기회들을 잘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 파트너분들이 고객분들을 도와주고 이 시기에 더 빨리 변화하고 또 지금 못했던 어떤 변화를 빨리 디지털로 옮기고 하는 것들을 진짜 도와주는 역할로 이 컴피텐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에너지 관련한 파트너도 컴피텐시도 이제 또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고, 그래서 파트너분들의 지금 해야 될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는 산업의 영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었던 오늘 발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팬데믹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파트너 생태계에도 준 영향의 변화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염 대표님께서 그 얘기한 그 파트너 상의 어떤 이 변화 중에 어떤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우리가 원격 근무를 하니까 데스크탑도 버추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뭐 발열 체크나 이런 모든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또 뭐 콜센터, 컨택센터 이런 것도 하고, 원격 근무들 뭐 이런 뭐 또 헬스케어 이런 모든 그 영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사실은 고객들을 도와주는 파트너분들이 다시 또 감당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빠른 변화를 맞춰서 또 파트너를 도와드리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파트너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 변화가 빨리 필요한 또 중요한 파트너 영역 중 하나가 이제 특히 ISV, SaaS 이런 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ISV, SaaS 특히 기술 파트너, 뭐 저희 이제 컨설팅 파트너나 이런 쪽은 진짜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고객들과 정말 코워크를 잘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기술 파트너들 중에 성공한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데를 보면은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되게 아직도 싱글 테넌트 기반으로 이제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배포하고, 또는 SaaS도 물티 테넌트 기반으로 못 하고 이제 서버당으로 이렇게 깔아서 제공을 하고, 이런 이제 가상화하기가 좀 힘든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ISV랑 SaaS 프로바이더들이 좀 더 빠르게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고, 네, 의외로 그분들이 잘할 것 같지만 또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AWS 서비스를 잘 인테그레이션하고, 또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 만들어 놓은 거를 좀 더 현대화시켜서 고객들이 많아져도 충분히 스케일러빌리티하게 옮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있고요. 오늘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많으시고, 회사에서 솔루션 만들어서 다른 회사에 팔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저희가 나온 서비스가 이제 SaaS 부스트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오픈소스 기반의 약간 이제 SaaS 레퍼런스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빠르게 SaaS형으로 서비스를 빨리 움직여서 AWS에다 바로 어댑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이제 구성됐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템플릿, 그 SaaS 부스트 레포지토리에서 그 템플릿을 하나 이렇게 ISV 개발자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저희 그 AWS SaaS 부스트 인바이러먼트 환경에다가 바로 이제 프로비전을 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컨테이너나 이런 걸 이미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바로 이제 멀티 테넌트 기반으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뭐랄까요, 보일러플레이트,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SaaS를 만든다고 별도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소프트웨어 빌드 해가지고 컨테이너 만들면 바로 그거를 이제 SaaS형으로 바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SaaS 기반의 또는 ISV 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갈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 타월성, 보안, 그다음에 신뢰성, 그리고 성능, 비용,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필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기업들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저희가 이제 MBTI 이제 검사하듯이 검사 질문지가 있어요. 그런 걸 다 이제 하고 나면 점수를 매겨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어떤 걸 더 잘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그런 까지 이제 웰 아키텍트 프레임워크에 문서도 있고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가 렌즈라고 불러서요. 분야별로 이제 렌즈가 있습니다. 금융, 분석, 기계학습, 서버리스, HPC 이렇게 이제 분야들이 다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웰 아키텍트 툴에 그 SaaS 렌즈를 추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aaS 프로바이더들이 내 SaaS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로 제공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고요. 웰 아키텍트 툴에 가면 이런 식으로 질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에 이렇게 제가 체크를 보니까 한 70개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체크를 딱 하고 나면 내 SaaS로 서비스하는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딱 해줍니다. 이렇게 평가를. 그러면 어디에를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도구를 이제 또 제공해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이제 사스형 서비스를 이제 클라우드로 옮기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짜 잘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이제 APM 파트너에 보면 테크놀로지 파트너가 있고 그 파트너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뭐 저희 등급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 회사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원 정도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ISV나 이런 회사들이 아직까지 좀 작은 회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지원받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ISV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좀 몇몇 중요한 그 ISV 회사들한테 특별히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세일즈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고객들한테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 같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 그 매출 성과도 뭐 30% 정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V 엑셀레이터라는 걸 해보니까 사실 ISV들이나 사스 프로바이더들이 이게 그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빠르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데 이제 뭐 너무 이렇게 그 등급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그 파트너 패스가 ISV 파트너 패스라고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APN 파트너를 뭐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지만 ISV 파트너를 따라가면 그 별도의 그런 어떤 뭐 등급이나 단계가 없이 바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기술 파트너 안에는 뭐 ISV 사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벤더나 뭐 네트워크 캐리어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되 이 프로그램은 진짜 그 ISV 또는 사스형 회사들한테 특별하게 이제 빠르게 좀 이 시기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아마 그 회사에서 좀 그 클라우드를 좀 도입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클라우드로 가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면 이제 AWS 파트너 팀에 꼭 이제 연락을 해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빨리 온보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파는 입장에서는 좀 이 장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앱 개발자들이 사실은 스토어나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도 많이 얻고 앱도 많이 팔고 하는데 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AWS 마켓플레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마켓플레이스 안에는 수백만의 그 AWS 고객들이 원클릭만 하면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를 바로 뭐 EC2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이용하고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이제 가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파트너사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1,400개 이상의 ISV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30만 이상의 액티브 커스터머들이 이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160만 가까이 이제 서스크립션을 하고 있으셔서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장터가 아니라 실제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런 장터입니다. 그래서 이 장터에도 최근에 이제 좀 추가된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안에 이제 뭐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마켓플레이스 포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머신러닝 모델도 이렇게 판매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빌트한 모델, 프리빌트드 모델도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컨테이너도 판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툴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관련한 툴들, 뭐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API,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API를 갖고 있다면 API 호출당 가금 같은 것도 이 마켓플레이스 안에 기능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추가된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프라이빗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이제 자체 장터를 따로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은 쓸 수가 있고요. 또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마켓플레이스에서 팔 수 있어요. 이 흔히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면 AWS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할 때 저희가 이제 인력이 들어가서 그 프로젝트를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을 또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할 수 있고 또 이제 매니지드 엔타일먼트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라이센스 관리 같은 것도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회사 내에 있는 이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AWS에 이제 라이센스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이 서비스를 AWS 마켓플레이스라고 붙여가지고 좀 더 손쉽게 그 라이센스를 회사 내 라이센스를 운영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라이센스들을 이제 제품마다 이렇게 라이센스를 만들어 놓고 그 라이센스가 이제 잘 통과되고 있는지 상태를 이제 밸리데이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 기능이고 아마 기존에 이제 저희 그 마켓플레이스 쓰고 계신 고객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AWS 파트너 생태계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파트너 기조연설에서 특히 ISV, SaaS 파트너들한테 어떤 그 좋은 프로그램이 나왔는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좀 그 회사 대표님들만 이거를 보실 게 아니라 직원들이 사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회사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AWS 파트너 팀에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신능선님하고 컴퓨팅 딥다이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딥다이브 시간입니다. 어제는 AI 서비스에 딥다이브를 했고 오늘은 컴퓨팅에 대해서 딥다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딥다이브 도와주실 분은 신능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원래 여기 가림막이 있어요. 가림막이 있는데 네, 저희가 방송 할 때 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그럼요. 저희 네, 열 네. 없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방콕을 하니까 뭐 그렇죠. 별 감기 걸릴 일도 필요 없더라고요. 네, 그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네. 능선님 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그 길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고요. AWS에서 지금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게 스카이캐슬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교육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쌤님.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서울대나 이런 그 목표하는 걸 달성할 수 있게 최적화의 그 조건을 제안드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기업에서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어하는 목표들이 있으신데 그걸 달성하실 때 최적의 그 교육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저희가 현장에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능한 부분들은 강사 역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컴퓨팅 분야는 쌤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컴퓨팅 영역이 이제 사실은 컴퓨팅이라고 하면 AWS에서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이 있죠. 인스턴스, 컨테이너, 그리고 서버리스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거 다 다루기는 어렵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그 서비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EC2 부분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좀 전통적인 컴퓨팅.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나 서버리스는 아마 다음 또 딥다이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네.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은 그 EC2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엣지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로 보실 수 있는 아웃포스트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EC2의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EC2 팀에서의 목표는 컴퓨터 플랫폼 for every workload라 그래서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다양한 그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EC2 타입을 제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혁신을 좀 그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가져온 게 있는데 나이트로 시스템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 기억에 이제 2017년 리인벤트 때 그 C5 인스턴스 타입, M5 타입을 내면서 저희가 처음 런칭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웨어라든가 그 가상화 인프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 결국에는 이제 리눅스 관점에서는 도메인 제로라고 해서 돔 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이걸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뭐 수백만 대 이상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저희가 관리 영역 때문에 한 10%의 그 비효율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그 어떻게 개선할까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직접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능적인 개선을 좀 하는 부분을 만들게 된 게 나이트로의 원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 뭐 스마트닉 형태의 네트워크 카드를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블락 스토리지에 연결되는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저희가 직접 만든다라든가 실리콘 업체를 저희가 그 인수를 했어요. 안나푸르나 랩이라는 데를 인수를 해서 실리콘을 직접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저희 데이터 센터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관리라든가 보안 처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 자체를 하드웨어로 좀 오프로드를 시키고 하이퍼바이저를 경량화해서 실질적인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거의 99.9% 이상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컴퓨터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드웨어 레벨에서 그 보안 처리, 그러니까 암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송 구간이라든가 저장 구간에서 다 암호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증하는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또한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그 모듈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마이크로 서비스화한 거에 가까워요.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나이트로 시스템을 그 가장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러고 나서 나이트로 시스템이 나오고 나서 인스티튜트 인스턴스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실험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경량화돼 있지 않고 모노리스틱 아키텍처로 딱 그렇죠. 구성이 돼 있었던 거를 다 이제 쪼개놨으니까 뭐 이렇게 조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다양한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를 조금 나눠놨기 때문에 그 좀 호스트를 조금 손쉽게 설계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재부팅 서버를 호스트를 재부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옛날처럼 그 EC2 인스턴스 저희가 그 예지정비하니까 이거 재부팅할 겁니다 이런 공지 안 하잖아요. 네. 옛날 경험하신 분들은 알고 계신데 이런 것들도 다 나이트로의 발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크게 요즘은 거의 400여 개의 인스턴스 타입을 저희가 지원한다라고 해요. 저희는 이제 CPU, 메모리, 디스크의 용량을 이렇게 템플릿처럼 해서 분류를 하고 뭐 범용, 버스팅, 뭐 컴퓨팅, 메모리, 스토리지, 그다음에 GPU 같은 가속 기능들을 그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다가 CPU 타입도 저희가 인텔이나 AMD, 그다음에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 ARM의 그 64비트 네오버스 기반으로 만든 그 CPU 자체를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스토리지라든가 로컬 디스크라든가 NVMe 스토리지 같은 아니면 하드 디스크나 그리고 네트워크 성능도 뭐 최대 400GBps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조합하고 나면은 그 최대 400여 개의 인스턴스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명품이 400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보면은 그 AWS 서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170가지 정도 서비스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넓고 깊이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EC2 인스턴스만 이 인스턴스 타입이 40개고 그 인스턴스 그 안에 그 이게 400개 정도 된다고 하는 거는 그 하나하나가 사실상 제품에 해당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만들 때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다른 서비스 하나만큼 인스턴스 타입 하나가 투자도 많고요. 진짜 이 리저널 배포도 하고 장비를 실제로 넣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일인데 그 제가 블로그를 쓰면 C5N 뭐 이런 뭐 C5A 뭐 이렇게 블로그 하나 쓰잖아요. 한 4문단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게 들어가는 공수와 그걸 배포하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또 리전에 배포하고 하는 일들이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빛을 못 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만큼 고객들이 그런 걸 몰라도 되게 저희가 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고객들이 더 느끼는 베네핏인데 옛날에 서버 직접 관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은 그 서버 기능 새로 나올 때마다 그 공부하는 것도 일이고 실제 적용해 보면 가끔 문제도 생겨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제 400개 정도 되는 공장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장비가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만들어진 거. 배포해 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뭐 예전에 이제 서버 얘기를 하니까 죄송한데 아닙니다. 400개 라인을 해서 서버 라인 우리가 옛날에 뭐 그냥 그 장비 원유 투유 장비 골라봐야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근데 지금은 뭐 언제든지 내 워크로드에 따라 가지고 딱 효율적인 거 비슷한 사양도 돈이 싼 게 있고 맞습니다. 비싼 게 있고 똑같은 것도. 그 베스킨라빈스의 메뉴가 400개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그럼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이 이렇게 그 인스턴스 타입도 내가 원하는 워크로드 그러니까 디스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어떻게 조금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아이스크림도 그냥 범용적인 거 먹겠지만 입맛 까다로운 분들 진짜 많은데.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좀 시간이 많이 가네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가속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시작을 한 거라 제가 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인텔 기반 칩셋으로 14년 전에 처음 AWS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부터 인텔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 새로운 인스턴스 타입이 M5GN, R5B, D3, D3EN 이 네 가지가 인텔 타입에서는 저희가 어나운스가 됐는데요. 단순하게 보시면 CPU를 더 높은 클럭을 제공을 하는 녀석이나 아니면은 블럭 스토리지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처리량을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을 늘려서 디스크, CPU,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을 다 늘렸다.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M5GN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M5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범용 타입인데 GN 뒤에 있는 저희 M5가 인스턴스 타입을 의미를 하고 GN은 여기에 부과되어 있는 기능을 보통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붙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뒤가 부가 기능이고 앞쪽이 인스턴스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EC2의 종류인데 범용이지만은 Z자가 붙는 녀석은 CPU 클럭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CPU 컴퓨팅 파워들을 높은 클럭들을 원하는 경우에 이제 활용할 수 있고요. N이 붙는 거는 보통 저희가 100GBps의 대용량 네트워크 처리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N이 붙게 되는데 M5GN이라고 하면은 높은 CPU 클럭과 대용량 네트워크 처리량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기존의 M5나 G1D 인스턴스 타입을 쓰시는 고객분들이 이쪽으로 더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으실 텐데 M5에 비해서 CPU에 대한 가성비, 그러니까 저희가 단일 비용 대비 동일 비용 대비 처리량의 개선이 한 45% 정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CPU 클럭이 4.5G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 디자인, 그러니까 칩셋을 실리콘을 설계하거나 이럴 때는 벤더에서의 실리콘 디자인 소프트웨어 벤더에서 라이센스가 CPU 코어 수로 맡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CPU가 개수가 많은 것보다는 클럭이 높은 경우를 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처리량에 영향도 미칩니다. 그래서 풍동역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뮬레이션 한다라든가 병렬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높은 CPU 클럭들을 원하는데 이럴 때 이 인스턴스 타입을 쓰면 최적화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네트워크도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소개드릴 부분은 R5B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블럭 스토리지에 대한 EBS 성능이 최대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R 타입이 메모리에 대한 성능을 개선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R 타입보다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EBS 성능을 최대 3배까지 개선을 해서요. 7,500MB per second의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고 26만 IOPS.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얼마나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은지,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은지 상상이 안 되는데 20. 네. 엄청난 거죠. 이제는 로컬 디스크처럼 기존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해서 좀 느렸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이제 말을 못 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D 타입인데 D3가 출시가 됐어요. D 타입은 이제 로컬에 하드 디스크를 제공을 하는 인스턴스 타입인데 D2보다 D3가 최신 버전이고 D3가 나오면서 D3EN이 나왔습니다. D3 같은 경우에는 48TB의 로컬 하드 디스크를 제공을 하고요. 요 가성비가 D2보다 최대 이제 30% 정도의 처리량이 더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도 더 좋은 게 D 타입은 제가 로컬 하드 디스크를 갖고 있다라 그랬는데 테라바이트당 비용이 한 80% 정도 절감해요. 그래서 D2를 쓰고 계신 분들은 D3로 옮겨 타시기만 하시더라도 스토리지에 대한 저장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D3에서 더 개선된 형태, 그러니까 로컬 디스크를 최대 336TB까지 구성하실 수 있는 거의 숫자가 공 하나가 더 붙는 숫자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도 아까 25GBps도 사실 우리가 10G로도 충분할 텐데 일반 사용자들인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충분히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75GBps까지 지원을 해서 러스트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그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든가 병렬 처리를 할 때 그 대용량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D 타입을 놓고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은 좀 더 비용 효율적인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는 네. 그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객의 보이스에 기반해서 고객의 피드백에 기반해서 만들기 때문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쓰는 누군가가 있고 쓰고 싶어요라고 했었던 보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서버가 300TB까지 필요한 정도로 인스턴스의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되게 이제 슈퍼컴퓨터 사가지고 네. 뭐 이렇게 우리가 세계 1등이네 2등이네 막 이런 그게 사실은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 중국 이런 회사들 이런 나라들이 좀 그런 거에 좀 민감하잖아요. 원래 경쟁력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네. 그 뭐 학계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국가 경쟁력으로 표현할 때도 가끔 있는데 산학 연계로 한다라 보면 뭐 계산할 때 뭐 슈퍼컴퓨터 뭐 노는 때도 있잖아요. 슈퍼컴퓨터. 네, 그런 거를 비용 효율하기에는 최적이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온 디맨드,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쓰시고 필요 없을 때는 꺼두시면은 그 사용하신 만큼만 가금되기 때문에 네. 이 슈퍼컴퓨터 구성하시고 병렬 처리하실 때도 내가 딱 원하시는 만큼만 네. 비용 효율적인 게 되겠죠. 물론 이제 네. 내가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실 수 있겠지만은 근데 네. 그것보다 만약에 그 나는 현실적이다 그러면은 클라우드가 네. 훨씬 더 좋을 수 네.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슈퍼컴퓨터를 지금 만들 수 있는 네. 솔루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AMD 기반은 G4 AD 타입이 나왔습니다. 이제 AMD 타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인텔 계열보다 10% 정도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크게 CPU에 민감하지 않은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AMD CPU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 지금 G5AD 같은 경우는 기존의 G5DN보다 저희가 G5AD 같은 경우는 A는 AMD CPU를 얘기를 그렇죠. 하고요. 네. 그 D는 저희가 이제 그래픽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AMD 라데온 프로 V520 GPU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AMD 2세대 그 에픽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근데 저도 그 AMD가 GPU 카드 만드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저희가 라데온 그 PC 좋아하시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라데온이냐 엔비디아냐 이런 그 논란이 그러니까요. 있었었죠. 네, 한때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AMD도 여전히 라데온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인수를 나중에 한 거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대용으로 쓰실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인스턴스 타입보다 45% 가성비의 향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상 워크스테이션이라든가 게임 스트리밍이라든가 그래픽 렌더링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비턴이라고 해서 그 저희가 ARM 기반 CPU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4비트 네. 그 네오버스 기반으로 저희가 실리콘을 디자인해서 칩셋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부터 운영을 해왔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R6G 기존의 제너럴 퍼포스로 R 타입, M 타입, C 타입, T 타입 이렇게 해서 네. 이전에 쓰고 있었는데 이제 C 타입에 저희가 C6GN이라 그래서 네트워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비턴이 그냥 그 암이니까 그냥 그 조그마한 워크로드에만 쓰지 않을까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용량 네트워크에 대한 고객 수요가 있는 거죠. 그만큼 뭐 프론트엔드라든가 요거에 대해서 그 처리를 할 때 비디오 스트리밍 처리라든가 그 이런 다양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진짜 많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저희가 그 머신러닝 관련된 그 인스턴스 타입들도 저희가 좀 넣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이 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크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두 가지 단계를 로 단순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레이닝,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하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떻게 컴퓨팅을 처리해야 될지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이거를 그 추론, 인퍼런스라는 단계를 통해서 이걸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 음성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인퍼런스 단계, 그러니까 추론을 통해서 이거를 신능선인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여기에 관련된 인스턴스 인프라들을 저희가 기존에 P타입이랑 G타입 그다음에 그 인퍼런시아라고 하는 그 저희가 만든 추론용 칩셋을 가지고 제공을 했었었는데 이게 두 가지 라인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바나랑 트레이니엄 두 가지인데 먼저 하바나 가우디 기반 인스턴스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하바나 가우디는 약간 그 엑셀러레이터 개념인데 좀 옛날 얘기로 자꾸 돌아가서 죄송한데 옛날 그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좀 부족해서 AGP 어드밴스드 그 액셀러레이티드 그래픽 그 프로세서로 해서 AGP 가속기를 붙여서 그래픽 성능을 가속화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꽤 오래 전에.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네. 네, 옛날 얘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딥러닝 추론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그 인텔 기반 그 CPU를 쓰는 플랫폼에서 가우디 기반 그 가속기를 넣어서 그걸 이제 그 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바나는 업체 이름이고요. 인텔이 최근에 하바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회사, 인텔의 이제 하나의 그 회사 이름인데 그 하바나에서 만든 가우디라고 하는 가속기를 통해서 추론을 실행하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네.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는 EC2의 GPU 기반 인스턴스보다 40% 향상된 그 가성비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 가우디 기반 액셀러레이터가 그 지원하는 것들은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바나 시냅스 AI 소프트웨어 스윗이라고 하는 그 이 GPU에서 가우디 가속기로 기존 훈련 모델을 쉽게 새롭게 복사하거나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프레임워크도 인텔에서 제공을 해요. 네. 그래서 손쉽게 딥러닝에 대한 그 속도를 높이실 수 있고 저희도 이제 가성비 있게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하바나 가우디 기반 인스턴스이고요. 네, 내년에 이제 나올 출시 예고가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출시가 그 우측 상단에 있는데 네, 저희가 그 제가 그걸 조금 놓치고 갔는데 네.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2021년도를 출시 목표로 서비스 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트레이니엄 또한 그 딥러닝 추론보다는 그 학습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인퍼런시아처럼 저희가 만든 겁니다. 저희가 그 직접 디자인해서 그 인퍼런시아는 추론을 담당한다면 트레이니엄은 그 학습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 세트가 완성이 되고 이 녀석 또한 그 저희가 텐서플로우라든가 MXNet, 파이토치와 완벽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쓰시던 분들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가성비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그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저희의 그 머신러닝 플랫폼이랑도 거기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나 그 언어 그 다음에 뭐 다양한 AI 딥러닝에 대한 처리를 네. 진행하실 때 트레이니엄을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막 숨가쁘게 막. 숨찹니다. 네, 제가 첫날 1.5배속으로 했는데 네. 능선님 지금 1.5배속으로 하고 계세요. 아까 쓸데없는 소리 좀 해가지고 그러게요. 그런 것도 있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맥 인스턴스 봐야 되는데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 있었던 거였죠. EC2 맥 인스턴스 출시. 저희가 하물며 리인벤트 첫날에 네. NDJC 키노트 하기도 전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맥입니다. 정말로 EC2 맥이고요. 그 맥을 저희가 EC2 가상머신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기대치를 좀 조정을 하자면은 얘는 그 EC2 가상머신처럼 일반 용도로 나온 것보다는 개발자향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요즘 데브옵스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화라든가 CI/CD 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잘 훌륭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디펜던시를 갖는 거는 항상 멈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애플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고 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그 저희가 어떤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낸 게 그 EC2 맥 인스턴스고요. 그래서 기존에 리눅스랑 윈도우즈만 지원하던 거에서 저희가 이제 맥OS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네. 참 놀랐습니다. 맥이 나올 줄은 몰랐고요. 그러게요.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그 요 숫자를 보고 저도 조금 되게 놀랐는데 애플 생태계에 개발자분들이 2,300만 명 정도 된대요. 개발자분들이. 그리고 앱이 그분들이 만들어낸 앱이 그 220만여 개가 되고 실제 사용자 수를 보고 더 놀랐는데 11억 고객들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애플 사용자분들이 대부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제 안사람과 집에 이제 그 쓰고 있는데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애플에서 제공하는 엑스코드라고 하는 그 통합 개발 도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애플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윈도우즈 머신에서는 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애플 맥 미니 하드웨어의 기반이고 그 저희 인텔 코어 i7 3.2GHz CPU를 사용을 합니다. 애플 그 A1 프로세서를 쓰는 거는 내년도에 저희가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이트로 아키텍처 기반이기 때문에
로컬 하드 디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EBS 저희 이제 엘라스틱 블럽 스토리지라고 하는 그 그렇죠. 블럽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지컬 코어는 6개, 물리 코어는 6개인데 VCPU, 논리 코어 기준으로는 12개의 CPU를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메모리는 32기가에 네트워크는 최대 25GBps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맥북보다 사양이 좋은 것 같은 느낌. 제 거보다도 좋습니다. 네. 요걸 제가 밤사이에 그 저희 서비스 팀에 연락을 해서 요걸 네. 좀 그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걸 조금 활용하는 거를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직접 한번 볼까요? 네, 요거 한글로 네. 된 콘솔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완벽하게 제가 네. 만들었는데 네. 일반 EC2 인스턴스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보시면은 오, 맥이 있다. 맥OS에 대한 모하비랑 카탈리나가 오, 있어요. 예, OS. 똑같이 선택하는 겁니다. OS 선택하는 이미지를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맥원 메탈 인스턴스이고 보여드린 스펙들 나오는데 한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게 그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데디케이티드 호스트, 그러니까 전용 호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EC2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지금 그 전용 호스트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름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맥원이라는 인스턴스 패밀리를 선택한 이후에 맥원 메탈이라는 그 전용 호스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용 영역을 설정을 한 다음에 할당을 누르면은 전용 호스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배정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저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는 거를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어떻게 뭘 활동해 이게 가상 서버인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네. 나이트로 아키텍처 그 실질적으로 어딘가 맥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데디케이트 호스팅이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SSH 통신 기존의 리눅스 서버 접속하실 때처럼 똑같이 똑같네요. 하기 때문에 네, 네. PM 파일 설정하고 프라이빗 키 받아서 그걸로 하는 건 똑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그 실행하고 나면은 프로비저닝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화면은 그 전용 호스트에 대한 부분인 거고 네. 그러고 들어가 보면은 EC2 인스턴스가 지금 초기화되고 있는 걸 두 보실 개나 수가 띄워놨어요. 있습니다. 테스트 해보느라가 얼른 지웠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하나로 바꿨고요. 네, 지금 이게 고객들에서. 다 끝나는 그 시점이고 똑같이 접속하실 수가 있어요. 접속해서 보시면은 네. 콘솔 접속해서 오, 그 네, 사과가. 시스템 정보를 보시면은 네 다윈이라고 하는 그 유닉스 커널 그 애플에서 만든 유닉스 커널을 그 사용하시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GUI로도 하실 수가 있는데 VNC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단계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네. 그 EC2 유저 디폴트 유저에 대한 암호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건데 VNC로 접속하려면 네 맞습니다. 그 암호를 설정을 해놔야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EC2 유저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하는 단계고요. 그러고 나면은 VNC 서버를 활성화하는 단계인데 복사기 붙여넣기를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옵니다. 네. 나오고 나서 저희가 포트 포워딩을 해서 맞습니다. 네. 그 VNC 자체가 조금 덜 그 보안에 그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SSH를 해서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 이제 포트 포워딩 기능을 통해서 지금 하는 걸 네. 보여드린 거고요. 네. 그러고 나면은 저희 그 VNC 그 콜론 슬래시 로컬 호스트를 브라우저에다 띄우시면은 네. VNC 화면이 뜨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맥 콘솔에서 진행을 한 거고 아까 제가 설정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그 나옵니다. 오, 네. 네. 저도 되게 놀랐는데요. 아까 설정했었던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시고 나면은 실제로 보셨던 맥 카탈리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에 보시면은 나이트로 D1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오고 3.2GHz의 32GB 메모리.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콘솔에서 보시면은 조금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 다윈 뭐 플랫폼 쓰고 있는 거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 맥을 지원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일반 EC2 사용하시듯이 맥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야, 맥OS에서 EC2 유저를 보니까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그 네. 맥을 그 이렇게 가상 머신으로 할 줄은 이거 정말 그 제 3세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또 회사 덕분에 가상 머신으로 접하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아, 진짜. 네. 감회가 야. 새롭습니다. 네. 신기한 능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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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한번 꼭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EC2 그 맥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포스트 좀 딥다이브 하고 갈게요. 네, 그 네. 바로 진행을 아니요. 네, 약간의 타이밍 딜레이 버퍼가 너무 빨리 라이브의 묘미죠. 그렇죠. 네.
저희 그 오늘 엣지 서비스 하이브리드 엣지 저희 솔루션 중에 아웃포스트, 로컬존, 웨이브랭스 이 세 가지 중에 아웃포스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아웃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웃포스트의 신규 서비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웃포스트는 저희가 그 AWS 리전이라고 하는 서비스 영역 내에 데이터 센터,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저희가 디자인한 하드웨어를 그대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웃포스트는 저희가 렉 단위로 렉 안에 그 서버라든가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고객사에다가 전달을 드리고 고객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그 하이브리드형의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녀석이 제공하는 거는 AWS에서 운영하시는 사용자 경험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 API 제어라든가 GUI 이런 것들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은 사실은 이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사실 뭐 규제나 데이터 네. 이동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클라우드는 이제 이미 잘 쓰고 계세요. 네. 클라우드 잘 쓰고 계셔서 이제 앱도 다 웬만한 거는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놨는데 네.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온프라미스에 있는 거랑 도 같이 배포를 하고 싶으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온프라미스는 온프라미스형 앱을 따로 만들어 배포하고 또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대로 따로 배포하고 이게 진짜 어려우니까 네.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죠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메인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 뭔가 특수한 요구사항, 환경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경우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들이 실제 내 물리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장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실제 그 10ms, 서브 10ms이라고 그러는데 10초, 10ms 이하의 그 정말 초저지연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전용선이나 그 이제 인터넷 구간으로는 절대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웃포스를 실제 갖다 놓고 내 네트워크 안에 그 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사람 생명이나 뭐 그렇죠. 이제 안전이나 이런 거에 민감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렇죠. 공장이라든가 지금 인더스트리 4.0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병원 시나리오, 네. 뭐 MRI라든가 이런 쪽에 네. 필요한 컴퓨팅 파워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그 이번에 낸 거는 원래는 아웃포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는 그 렉 단위로 저희가 shipping이 되고 그 처리가 됐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그 원유 싱글 서버랑 투유 싱글 서버를 그러니까 서버 단위로도 저희가 아웃포스트를 제공하는 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42U짜리군요. 네, 맞습니다. 네. 플렉을 표준 렉을 네.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구성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는 서버만 저희가 드리면은 약간 셀프 서비스 형태로 이거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를 통해서 서드 파티 전문 벤더를 네. 통해서 설치를 하시는데 원유와 투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유는 저희 그래비턴 2라고 하는 아까 소개드렸던 ARM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투유는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유즈 케이스는 ECS EKS와 같은 컨테이너도 있고 EC2 같은 가상 머신들도 있고요. 네. IoT 그랜그레스라고 하는 IoT 게이트웨이 솔루션 저희가 제공하는 IoT 게이트웨이 엣지 서비스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초저지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소하면서도 AWS의 환경들을 내 안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아웃포스트의 새로운 신규 서비스 런치다. 아웃포스트 수주하는데 비용도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풀렉을 하면은 그 안에 스토리지도 들어가고 뭐 TOR 탑 오브 렉 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렉 비용도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빠지고 서버만 오는 거니까 훨씬 네. 더 간편하고 가벼워지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저희가 한국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국도 저희가 런칭할 때 지원하는 나라로 정해졌고요. 네. 그래서 AP 노스이스트 2가 서울 리전을 의미하는데 서울 리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에 나오면 저희가 바로 받아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 저희 그 정식 출시가 됐을 때 네. 저희 한국 고객분들도 활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서버 한 대 사시나요? 사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 결국에 이제 온디맨드 형태로 빌려 쓰는 빌려 쓰는 거니까.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한번 리스. 빌려볼까 합니다. 네, 회사의 능력을 보려고요. 네, 그 아웃포스트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네이티브 AWS 서비스니까 그냥 EC2 하드웨어 쓰시듯이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VMware 클라우드 온 AWS라고 해서 네. VMware 기존에 쓰시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시나리오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진행하시는 방법은 그 콘솔에서 오더를 하시면은 저희가 사전에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설치를 해서 그걸 가지고 배송을 하고 두 번째 단계 인스톨하는 걸 물리적으로 가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콘솔에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아웃포스트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 연결이랑 그 커스터머 서포트에 대한 그 이제 컨트랙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그 비슷하니까 일단 넘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그 내가 원하는 스펙을 정해서 신청을 하고 네. 그러고 나면 그걸 구성이 돼서 저희가 그 네. 직접 배송하는 단계가 두 네. 번째 단계가 갖다 될 주죠. 거고요. 그렇죠. 네, 배송업체가. 갖다 드리는 거고 네. 그 다음 부분인데 여기 저희가 실제 요거 아웃포스트 콘솔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보시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좀 그렇죠. 동영상으로 또 녹화를 했는데 요거는 네. 제가 하진 못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VPC 네트워크 콘솔에서 봤을 때는 약간 확장된 그 가용 영역처럼 아웃포스트가 보여요. 그래서 서브넷을 하나를 잡고 기존에 네. 있었던 VPC에다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EC2를 그 위에다가 설정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보신 화면은 서브넷을 구성하는 그 화면이었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런치 인스턴스를 통해서 네. EC2를 기존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네, 네. 콘솔 뭐 사실 아까 맥OS 했을 때랑도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사용자 경험이 동일해요. 그래서 뭐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제 AI 서비스 할 때도 네. 그 AI 서비스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 만들고 트레이닝하고 추론하는 과정이 뭐 다 똑같아서 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한 번만 써보면 대충 다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지금까지 해서 저희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네. 다양한 종류의 맥부터 뭐 그 스토리지 네트워크 뭐 심지어는 그 머신러닝 그 학습에 관련된 EC2 인스턴스 신규 제품들 네. 곧 출시 예정인 것도 있고 지금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포스트가 조금 더 경량화된 형태로서 내년은 고객분들께 다가갈 거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여기가 제일 힘든 파트예요. 네. 사실 제가 그 이렇게 할 때도 아 이거 진짜 힘든 이게 그냥 넘길 수는 없고 네. 또 진짜 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인데 진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컴퓨팅 런칭 딥다이브 그 특히 이제 새로운 인스턴스들 타입이랑 아웃포스트의 새로운 사이즈 2개 나온 것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네. 맥이 진짜 환상적이에요. 네,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파트너 썸밋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 키노트랑 그다음에 컴퓨팅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말에 좀 공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 초에 좀 일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수요일 날 저희가 그 머신러닝 그 기조연설이 있죠. 네. 수아미 이번에 처음 하는 기조연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AIML 스페셜리스트랑 다시 또 이제 세이지 메이커 좀 딥다이브 하는 시간을 그렇죠. 수요일 갖고요. 목요일은 이제 또 데이터 분석. 네. 좀 오늘 또 인스턴스 타입들 보니까 이거 참 안 하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 새로운 데이터 분석 관련한 툴들 좀 딥다이브하는 시간이랑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하게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계신. 네.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요. 나오는. 네. 또, 네. 뭐 공중파는 아니고. 공중파는 아니고 네. 이제 일반 그 저희끼리의 공중파.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데서 이제 강의도 하신 네. 홍콩 가게대 김성훈 교수님 얼마 전에 창업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린벤트 이야기랑 그다음에 세이지 메이커나 AIML 서비스 얘기. 우리 저희 AWS ML 히로 오세요. 네. 네, 제가 이분 거 보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시는 네, 분. 모델 네. 모두의 딥러닝. 네, 맞습니다. 저는 공부하다가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인프라 기조 연설이 있고요. 이제 오늘 좀 못다한 컨테이너 얘기도 네. 다음 주 금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번 그 린벤트 첫 주 보내셨는데 어떠세요? 뭐 배울 거는 많고 세상은 넓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이제 좀 공부하고 싶은 거 몇 개 뽑아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린벤트 기대하시고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할까요? 네. 네. 이게 좀 그 마지막 한 주도 다 보내니까 좀 만감이 교차하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